감사합니다. 저는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항상 우리 간사님들의 그 메시지를 먼저 보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어떤 현실과 함께 저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사랑의 대사들입니다. 첫 번째 PPT 볼까요? 네, 맨 위에 줄에 뉴스.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신입생 모두가 다문화 학생뿐인 학교가 나왔습니다. 6년 전입니다. 서울입니다. 지방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음 PPT.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2017년에 작성된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작성되고 2020년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2040년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2017년에 142만 명이었는데 2040년에 228만 명 정도 되면서 우리나라의 외국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5% 될 것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틀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11월에 여기서 말씀드릴 때 2023년 9월에 외국인 총 인구는 251만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한 228만 명을 벌써 넘겼죠. 그리고 올해 2024년 10월에 현재 외국인 인구는 269만 명입니다.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PPT. 네. 이렇게 2018년에 아마 이 자료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는 자료 중에서 이제 다음 PPT 보시면 2028년엔 아마 2배가 되는데 2018년에서 2028년 10년 만에 외국인 인구 수는 2배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료 통계가 있습니다. 불과 10년 안에 외국인 인구 수는 2배가 될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국내에서 또 외국인 가정, 다문화 가정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7년에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그래도 2명이 결혼해서 1명을 낳았습니다. 2022년 0.79명, 2023년 0.73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필요가 무엇입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외국인 이주 그리고 다문화 가정일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우리가 보통 자료로 쓰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저는 이걸 보자마자 첫 번째 그래프는 왠지 좀 허리에 러브핸들이 있는 통통한 아저씨 같은 느낌이고, 두 번째 이 그래프는 왠지 이렇게 다리가 긴 롱다리에 어깨가 이렇게 좀 어깨 깡패? 예. 이런 분의 어떤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이게 더 좋아진 것으로 보이실까요? 러브핸들이 있는 통통한 몸보다는 이렇게 다리가 길고 어깨가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좋지만 이 그래프는 전혀 좋은 그래프가 아닙니다. 여기 다리처럼 보이는 여기, 다리, 발목처럼 보이는 여기가 10대, 20대, 30대. 그리고 우리 여기 허리처럼 보이는 여기가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요 위로 보이는 우리의 어깨처럼 보이는 이곳이 70대, 80대, 90대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구가 가운데 40대, 50대까지 조금 더 많았던 인구가 이제 2015년에 그랬던 인구가 2060년에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아지고 아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7년에 100명의 사람이 36명의 유소년과 노인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면 2067년에는 100명이 120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만 15세에서 64세를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엔 점점 그 부분이 줄어들죠.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을 통한 새로운 2세가 태어나는 일들을 출산 정책을 위한 부분으로도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2023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다문화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부분으로 약간 한정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한국인의 막대 그래프가 빨간색, 파란색은 다문화의 막대 그래프인데요. 결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볼 때 빨간색 그래프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다문화 결혼의 인구수가 좀 더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다음 PPT 보시면 외국인의 아내가 2023년에 저렇게 점점 아주 껑충껑충 뛰듯이 그래프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다음 PPT 보시면 네, 보통 한국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은 여기 45세 이상에도 결혼 연령이 있다는 거를 약간 주목해서 보십시오. 다음 PPT. 여성의 경우에는 25세에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가 결혼 정년기. 그래서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30대 이전 이후의 아내와 45세 이후에 남성들이 같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통계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은 여기 그 안에서 보시면 베트남 가정이 28%로 약 10명 중에 3명은 베트남 아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PPT를 보시면 좀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문화 가정도 한국 가정과 유사하게 이혼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 가정은 지금 이혼의 건수가 조금 줄어든 비율인데 다문화 가정은 점점 이혼도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문화 가정이 자녀를 좀 많이 낳으면 좋겠는데 한국 가정을 보니까 1명, 2명 자녀가 그 정도밖에 없는 거 이미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키울 때 어렵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도 동일하게 자녀를 출생하는 비율이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어떤 이혼의 이제 연도수에 따라서 좀 다른 걸 볼 수 있는데 빨간 막대는 한국 분들의 이혼이고요. 그리고 파란 막대는 다문화 가정인데요. 다문화 가정은 보통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의 아주 월등하게 이혼 건수가 좀 많죠. 그리고 한국 가정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이혼하는 부분이 통계에 잡혀 있네요. 그래서 이건 좀 독특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혼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깨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왜 이혼할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때 마땅히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중심에 그 바람직하고 너무 멋진 그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이런 부분들과 우리 선교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음 PPT에 나와 있는데요. 네, KWMA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선교 단체의 협의회에서 나온 2030 계획에 대한 부분에 보면은 저기 국내 이주민 사역이 아주 중심에 딱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2030까지 우리가 이루어내겠습니다 하고 작년에 발표한 건데요. 근데 이 발표에서 나온 이 이주민의 사역을 저희 사랑의 대사들 그리고 태국 교회는 벌써 8년 전에 10년 전에 이 일들을 하고 있었죠.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주민 사역이라고 하는 곳에는 먼저는 다문화 가정도 들어가고 외국인 근로하시는 분들도 함께 들어가고 그리고 유학생들도 들어가거든요. 이 모든 분들이 함께 한국에서 정착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총괄하는 모든 사역이 이주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우리 사락 간사님, 네, 캄보디아 분이신데 한국에 유학생으로 와서 계시고 또 캄보디아와 태국 분이 함께 결혼하신 다문화 가정이시고 우리 소파 간사님 한국
남편분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교회 개척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 이주민 사역의 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다음 PPT 보시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멋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죠. 저는 이걸 이런 퍼즐의 그림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캄보디아일 수도 있고 태국일 수도 있고 미얀마, 라오스까지 저희가 좀 더 많은 동남아 지역을 함께 포괄하고 아우르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하나 모여진 이런 퍼즐 조각이 결국 우리의 각자 자기가 머물러 있는 사역지에서 각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다운 선교의 그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다음 PPT 보시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 용인교회 성도님들과 또 저희 사랑의 대사들을 함께 후원해 주시는 파트너십으로 연결될 때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PPT. 네, 제가 이 코퍼레이션이라는 협력이라는 글자를 쓰고 그리고 위에 한자를 찾아서 썼습니다. 한자가 너무 재밌는 글자로 보이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분 한 분 힘을 합하는 그런 모습으로 협력이 써 있잖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그림이 바로 이거다. 십자가를 이걸 원래 십자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 십자가로 보이잖아요. 십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힘을 합할 때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의 멋진 선교 그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코퍼레이션. 협력입니다. 네, 다음 그림. 제가 이 네 가지 그림을 합해 놓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외쳐보고 싶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아니요, 맨 앞에. 요 맨 첫 번째 그림은 하나하나가 너무 멋진 리더이잖아요. 하나하나의 조각을 가진 분들이 너무 멋진 꿈꾸는 자입니다. 드리머입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멋진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굿을 넣어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Good dreamer, good leader. 그리고 여기에 good news, 우리가 말하는 good news 스토리셀러. 저는 이런 굿뉴스 스토리셀러를 저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이런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굿뉴스 스토리셀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굿 파트너가 있습니다. 굿 파트너. 굿 파트너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아까 보았던 협력이죠. 코퍼레이션. 굿 코퍼레이션. 아멘. 이런 하나하나의 우리의 조각이 모이면 어떤 그림이 되냐고요? 바로 이런 그림이 됩니다. 다음 PPT. 맞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결국은 이런 그림으로 완성되는 건 우리 한 분 한 분이 모였을 때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룰 것은 The Great Mission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대위임 사명. 그것이 우리가 이룰 마지막에 일들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The Great Commission. Commission. 맞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는 싸움이지만 우린 결국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이고 우리는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완전히 이겨낼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그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 계시고 복음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자로 각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늘 함께 우리가 함께여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1년 사역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좋은 선교보고 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내년에 더 멋진 소식으로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